카이로 성체에 도착하였습니다. 맞아. 여기 들어가려면 25파운드 주차장 요금 25파운드를 내야 된다고 그랬어. 그냥 여기서 내렸어. 자, 사람은 어디로 가노? 저리 가나? 살라딘 시타델. 이곳은 중세 이슬람 시대의 거대한 예술로 1976년에서 1183년에 건설했으며 이후 700년간 이집트 통치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실제로 살라딘이 만든 성체구나. 네. 언덕 위에 자리해 카이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스크로 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이슬람 모스크 중에 미나레, 첨탑 개수로 규모를 결정하는데 6개짜리가 어디에 있지? 터키 이스탄불에 그 블루 모스크가 6개 제일 큰 거래. 오, 이것도 야 웅장하다. 이게 무슨 양식이라고? 오스만이야 건축 양식. 오스만 건축 양식. 이 모스크는 오스만 양식이니까 살라딘 이후에 살라딘 성체에 세워졌겠다. 이게 건설 연도가 이 성체에서는 최신에 가깝겠는데. 네. 오, 야, 카이로 시내가 보여서 좋긴 한데 카이로 시내가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서, 그나마 카이로 시내가 멀리 보여서 폐허의 흔적들이 적게 보여서 다행이다. 저 가까이 가면 막 허물어진 모습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별론데. 이 모스크 이름이 뭐라 그랬지? 모스크 오브 무하마드 알리. 모스크 오브 무하마드 알리. Maybe. 맞아. 모스크 오브 무하마드 알리. 이런 더신을 신고 입장합니다. 우와, 여기 내부 엄청 화려하네. 오. 이야, 전정이 엄청 화려합니다. 야, 여기 입구가 달랐네요. 아까 들어간 거는 출구였고 이쪽 입구로 오니까 더신을 1인당 30파운드에 판매를 합니다. 더신을 신어도 되고 그냥 맨발로 들어가도 되고. 아빠는 이거 안 사도 됐는데. 아니, 아빠는 이거 가져와는 그냥 신었어도 됐는데 사라고 그래서 샀잖아. 자기가 사라고 해서 내가 샀잖아. 내 때문이야? 아니? 그나저나 여긴 결혼식장 이거 저기 들어가야 돼. 맞아. 저쪽. 야, 내부에 천장하고 볼만하더라고. 위에 장식이 엄청 화려하지.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는 엄청 차이나. 바깥에는 뭐 예쁘겠냐 싶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멋있어. 여기 대리석이 아주 좋은 대리석을 쓴 것 같습니다. 이런 대리석으로 다 내부를 다 장식을 하였고, 저 천정에는 뭐 성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기하학 무늬도 아니고 뭐 나무 꽃무늬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럽의 성당에 버금갈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야, 여기는 꼭 한번 들어와 봐야 되겠다. 이집트의 근대, 그러니까 뭐 기원전 이후에 만든 건물들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내부가 화려하고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사진 잘 나왔지? 내부에서. 모스크 오브 무하마드 알리를 나가서 무기박물관을 가보겠습니다. 내셔널 밀리터리 뮤지엄.
저기는 폴리스 내셔널 뮤지엄이고 저기 있네. 어디? 눈앞에. 아, 내셔널 밀리터리 뮤지엄. 얍. 규모가 꽤 크다. 야, 다는 못 보겠고 대충 이쪽으로만 보자. 이런 차를 타고 오는 게 있었네. 한 20초 주변 탈 거예요. 그러게. 이 동상은 이브라힘 파샤 born in 1789 뭐 유명하신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파샤가 여기 뭐 장관 같은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무엇인가 보네. 술탄 밑에 고위 관료들 그걸 파샤라고 한다고. 이 건물 안이 밀리터리 뮤지엄이네. 무하마드 알리 시대의 장식용 대포. 아, 이거는 예전 기원전 전사들의 작은 동상이네요. 내셔널 밀리터리 뮤지엄 규모가 상당하네요. 살라딘 성체 모형인 것 같다. 이거. 엑시트 방향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는 마차가 나왔네. 왕궁으로 사용된 흔적들을 전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 규모가 꽤 커서 안쪽에 들어오면 미로처럼 돼 있어서 길을 잃을 수도 있겠다. 여기 현대시대의 그 장교들 복장, 유럽 제국주의의 복장과 유사한 것 같네. 여기는 현대 병사의 복장. 엑싯이 어디야 이거? 빨리 나가고 싶어도 길을 못 찾아 못 나가겠다. 한번 들어오면은 다 봐야지 나갈 수 있게 만들어놨네. 이 동상은 누구지? 아, 사다트야? 야, 여기는 군사 정권인가 지금? 이집트가? 군부 세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군부를 미화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패전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국뽕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 야, 여기 입구와 출구가 다른 것 같기도 하다. 카이로 성체 바깥에 이런 화단 정원을 조성해 놨는데 보기 좋네요. 여기서 살짝만 나가면 이제 폐허가 보이는데, 저녁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하나 바베큐라는 한식당을 찾았고요. 거기 인드라이브 111로 앱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 맞나? 2488 아니잖아. 아니지. 8939야 저거. 유심칩이 좀 싼 걸 냈더니 여기 지금 데이터가 3G가 잡힙니다. 속도 엄청 느려. 한참 기다려서 10분, 15분 정도 기다려서 탑승을 하였습니다. 저기 카이로 타워다, 저게. 노보텔 뒤에 보이는. 여기 환전소. 나 이집트 와서 이 환전소 처음 봤다. 자, 도착했습니다. 111파운드인데 115파운드를 내고 하나 바비큐. 자, 웰컴 오픈 돼 있음. 하나 바비큐의 예약이 풀이어서 테이블을 차지하지 못하고 일단 테이크어웨이로 포장해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맥주를 사러 인근 약 한 500m 떨어져 있는 맥주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드링키스라는 맥주샵에 왔습니다. 오, 여기는 보고 선택할 수 있게. 오, 정찰제네. 오, 하이네켄 55야? 엄청 싸다. 스텔라가 더 비싸. 여기는 상당히 저렴하네요. 하이네켄이 55파운드입니다. 8캔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네켄은 500짜리는 70파운드네요. 하이네켄이 더 쌀 수는 없지. 비용은 9캔 해서 580파운드를 지불하고 하나 바베큐 메뉴판입니다. 우리가 시킨 것은 여기 육개장 하나, 두부김치 시켰지? 돼지 고추장 볶음, 그렇지. 그 다음에 오징어 볶음, 그 다음에 두부김치, 공깃밥 4개. 아침 코사리 4인분, 코사리 2인분에 된 렌틸 숲 2인분 해서 지출한 금액이 250파운드인데 한식 지출 비용이 2130파운드네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코사리는 근데 배부르지는 않았다. 배불리 먹지 못했다. 코사리는. 오늘은 한식으로 배불리 좀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못 먹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저기 집에서 먹어야 된다는 게 단점이네요. 포장을 이렇게 해주네요. 들고 가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국물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인드라이브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여기 나일 강변 야경이 괜찮네. 자, 내렸고요. 집을 찾아봅시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세팅을 하고 밥을 먹어봅시다. 진수성찬이야. 맥주에 여기서는 식당에서 거기서 먹었을 때 맥주 같이 못 먹었겠지? 거기서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국물.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밥이 괜찮다. 하나 더 많아서 좋네. 괜찮다. 육개장도. 살 것 같다. 네, 이런 적이 처음이다. 속이 좀 풀린다. 육개장 맛 봐. 제육도. 아이고. 제육이 좀 낫다. 제육이 더 나? 제육도 맛있는데. 육개장이야. 뜨거워서 좋네. 육개장이야. 이상한 형씨는 만나는 육개장이 아니고 육개장이야. 사장이 한국 사람이라가. 아니 여기서 뭐 이 정도면 세상이지. 두부김치. 두부김치에 뭐 돼지고기 같이 넣어놨다. 와, 정말 최고의 만찬이네. 두부김치. 이게 한식을 왜 먹으려고 했냐면 우리도 여행이 길었는 것도 있고 원래 우리 음식 별로 그거 안 하잖아.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얘가 또 가면은 또 그래. 지가 해먹는다고는 하지만 한번 먹고 가면 나을 것 같아. 오징어 회사는 향신료 향이 난다. 오징어는 살짝 향이 난다. 뭐 오늘 뭐 여유롭다 그러지만 빡세구만. 분명 뭘 크게 한 건 없는데 빡세지 나는. 이집트가 이동하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 그러니까. 육개장이 최고네. 그래? 제육이 제일 낫네. 뜨끈해서 그런가? 밥을 많이 줘서 좋네. 눈물 나네. 한식 먹어서. 야, 니 진짜 요새 잘 안 먹기만 그지? 아니 안 맞아 내가 지금 이집트 음식이랑. 이거 뭔가 몇 입 먹으면 막 맞아. 입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근데 집에 와서 먹기 더 잘한 것 같다. 그지? 반찬도 다 싸주고 편하잖아. 배달시키면 더 부실한데 그게 아니라서 그지? 배달 사장님이 한국이어서 챙겨준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근데 현지인도 되게 많이 먹는다 그지?
오래 했던 것 같은데 거기.